자, 이번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국회 앞 담장에는 한동훈을 기다리는 화환들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어보시죠. 자, 화환이 놓인 국회 앞에 이제 담장 앞의 모습입니다. 이제 쭉 저렇게 화환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뭐라고 적혀져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해요. 우리의 호프, 희망, 한동훈 보고 싶어요. 선진국의 정치인 한동훈, 진실과 사심 없는 참 정치인, 이제 이런 문구가 담긴 화환들이 국회 담장 앞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지만 비대위원장 시절에 저러한 본인들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소감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게 좀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진정성 있습니다. 진정성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도 그랬고, 또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도 그랬고, 지금은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한 상황에서 국회 앞에는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화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박성민 전 최고는 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이제 당분간은 돌아오기가 힘들죠. 어허.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정치를 재개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이미 물음표가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였고, 본인이 처음에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막판에는 2조 심판론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여당에 대한 분노, 정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건드리기만 한 꼴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 발 못 붙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영 퇴출됐다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신이 나셔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집도끼들을 결집시키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력의 부재 이런 것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가장 컸던 상처는 중도 확장성이 없는 인사다 이런 부분을 재확인하게 된 그런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국회 앞에 있었던 화환은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철거가 됐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자,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언제 다시금 이 여의도 스테이지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될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한동훈 스스로가 나는 정치라는 무대에 계속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라고 일전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금 여의도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서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면서